네, 저는 전주에서 왔습니다. 어, 오늘 운전을 하는데 안개가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근데 안개가 상징하는 용어가 어떤 저항이나 장애물일 수 있잖아요. 어디에 가고자 하는 곳. 네, 이제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곳이라고 칭하는 곳은 어디일지, 어떤 비전일지, 목표일지, 목적일지, 이유일지, 아니면 뭔가 가고 싶은 곳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27년, 네, 27년 됐습니다. 27년 됐고, 1992년에 6차 교육 과정이 고시가 되고, 제가 93년에 발령을 받았으니까 저는 가끔 6차 교육 과정 1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아까 정광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학교에서도 정말 많은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또 이제 외벌이로서 살아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버티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교사로서 예, 20년을 살았고 7년 동안 교육 전문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초대를 받았는데 이 자리에 초대를 받으면서 저에게 무슨 이야기, 어떤 토론이죠. 정광선 교수님 하는 발제 기조 방향에 대한 어떤 토론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하셨는데 연구정보원에 근무하는 교육연구사, 그 전에는 장학사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화적 세계관에 따라서 누군가의 의지에서 생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 제 이야기는 제 이야기는 너무 앞에 이야기하면 길기 때문에 저도 토론문에 그걸 함축해서 담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혹시 읽으시고 제가 연구정보원에 근무하고 혹시 이제 연락처 유성열 선생님 통해서 받으시면은 메일로 주신다든가 하면은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광훈 교수님만큼이나 저는 현장에서 많이 고민했던 주제였기 때문에 지금 제 머릿속에는 제 머릿속에는 이게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가는 교육과정의 개발과 즉 생산과 사용, 소비를 구별해서 교사들을 교육과정 생산에서 배제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교사들이죠. 교사들은 사용자 즉 소비자 관점에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잘 이해하고 수업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학습 자의가 전달되는 것이 그렇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그들의 직무다라고 받아들여 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생각은 교사들이 교육과정에 관한 결정 권한이 없었으며 개발과 결정은 신화적 세계에 존재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1992년도가 되면서 이런 교육과정에 관한 이런 세계관의 변화가 시작된 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면서 실제로 지금 제가 학교 교과목 명칭의 필요성을 중심으로라고 했는데 전북교육청에서는 실제로 이 의견을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것들과 관련된 지금 시안 연구 개발의 역할을 지금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이 왜 교사들을 수업에만 가두려고 하느냐? 교사는 교육과정 운영자다. 교육과정 개발자다는 생각의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저의 생각은 제가 6차 교육과정 1세대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미 주어진 저의 삶의 시간축 안에서의 구조가 저를 그렇게 만들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 안에서 모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의 삶의 구조 안에서는 시간의 구조 안에서 장소의 구조 안에서는 그런 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제가 말하는 것은 저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5차 교육과정기에서 6차 교육과정기로의 개정은 교육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을 도모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학교 교육 과정, 지역 교육 과정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대의 변화에 교육계가 응답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시작된 지 이미 20년이 지났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과 지역 교육 과정 그리고 교사 교육 과정의 존립과 존재 양식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주변에서 만나는 선생님들이죠. 선생님들은 교육 과정을 규범된 것으로 보고, 즉 국가교육 과정이라는 원형에 충실해 가지고 그것을 재현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수준, 지역 수준, 학교 수준, 교사 수준, 이런 말 속에 수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위계성을 강조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위계라는 말이 상위 층위가 있고 하위 층이 있다. 이거 위계적으로 이렇게 딱 보고자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교사들은 상위 위계에서 짠 각본에 맞춰 똑같은 세트장을 만들기 위해 진짜 많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주연 배우가 아닌 재연 배우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때는 교사에 의해 재현된 수많은 수업은 교사에게 교육 과정이 무엇인지 질문하지 않게 하고, 즉 교육 과정은 그냥 외부에서 주는 것이고 우리는 수업을 잘하면 된다. 그래서 수업을 잘하는 방법을 고민할 뿐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개념들을 깨게 했던 게 열린교육과 혁신교육, 또 새학교, 새교육운동, 그런 거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만나는 또 다른 선생님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6차 교육과정 이후에 교육계에 나타나고 있는 열린교육 혁신학교 운동으로 축적된 역량이 있고, 그 때문에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각종 연구학교 연구대회를 통해서 쏟아져 나온 수업 실전 사례 등으로 정리된 장학 자료를 살펴보면, 그것들이 단순한 수업 사례, 실전 사례가 아닌 그들의 교육적 행위가 교육과정으로서의 위상을 갖기 위한 교사들의 고민이 담겨 있다는 것이 고찰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전라북도 교육청의 교육혁신과에서 선생님들의 이런 수업 실천들이 과연 교육과정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의미를 정리를 하고자 전주교대 교수님과 같이 교사들의 어떤 교육과정 개발, 학교 교육 과목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작년부터 지금 수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된 발표가 다음 주 수목금에서 있습니다. 전주교대 유튜브로도 방송되니까요. 전라북도 교육청에 오셔서 한번 보시면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발전 속에서 교사들은 국가교육과정을 원형으로 상정을 하는데 그치며, 교사 스스로 새로운 원형을 창출하고 각색 재창조하여 지역사회와 학교에 맞는 세트장을 만들어 스스로 주연배우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교육과정은 지금까지 원형의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제가 원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 현재 고민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은 국가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그 신화적 학문자들에 대해 바라보는 학교 현장의 그런 시선에 대해서 이걸 좀 이렇게 좀 약간 깰 수 있을까라는 접근을 통해서 막 용어를 고민하다가 원형이라는 단어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저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답을 솔직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답을 모든 분들이 지금 어떤 질문을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 답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질문의 답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제가 전라북도 교육청의 교육연구정보원에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게 때문에 이렇게 그걸 벗어내시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선생님들의 생각의 답을 찾아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과정에는 사실상의 원형이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다양한 유형이 존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정 존재 방식이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현상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규정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92년도에 그것과 관련된 시도가 됐었고요. 그래서 20년이 아니죠. 28년, 30년이 지나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20년이 아니라 30년이 됩니다. 1992년에 고시된 6차 교육과정이 이를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를 그대로 가르치는 것에서 벗어나 학교 수업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수업은 교육과정의 다양한 변이 형태라 생각합니다. 교육과정의 원형을 국정교과서, 국가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전제해버리면
1992년 이후에 교사들의 수업 행위는 고정된 원형이라고 했습니다. 고정된 원형에 재현하는 것에 단지 불과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사들에 의해서 구성되어 운영되었던 수업이 교육과정과 어떻게 연계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요. 전라북도 교육청과 전주교대의 참학력 기반 혁신교육과정 관련된 연구 고찰되는 걸 살펴보면 이 수업 속에 선생님들의 수업 속에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패턴이 발견됩니다. 이 패턴을 주조된 틀이 아닌 교육과정, 저는 여기서 교육과정을 교과과정이라고 지금 서브젝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틀로 본다면 교과가 시대에 맞게 살아 숨쉬게 하는 자산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이런 수업은 교과가 진화하게 하고 교과가 살아 숨쉬게 할 수 있다. 박제화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붕어빵처럼 찍어낸 교육과정 운영에서 창의적 교육과정으로 운영으로 나아가는 씨알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상학자 얘기를 잠시 들렸는데요. 고정돼 있지 않고 즉 수동적인 인식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구성해 나간다라는 취향의 과정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교과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단순히 주어진 그것에서 수동적으로 인식되지 않게 됩니다. 교사는 단순히 주어진 교과대로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인식하여 자신만의 교과 개념을 구성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성은 과정 속에 존재하며 이 과정은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수업 속에서의 경험의 작용과 반응 속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사들이 수업 속에서 쌓은 경험 지식이 교과 발전의 씨알이 되어 새롭게 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마땅히 필요한 것이 교사들의 교육 과정을 담을 그릇, 이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이름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릇이 없기 때문에 담을 수 없는 게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수업 실천 사례 무수히 많고요. 선생님의 폴더에 또 선생님들의 그 포트폴리오에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어느 그릇에 담을 수 있을까? 그걸 그냥 수업 사례다, 장학 자료에 그냥 이렇게 방치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실제로 이제 교육 행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년 동안 했던 그 소중한 것들이 깡그리 무시당하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정말 싫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근데 인정받으려면 담아놓을 그릇이 있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그릇이라는 게 항상 제가 이제 초임 때 발령을 받았던 것에서 아이들하고 실천했던 기록들, 수업 지도안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의 일기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이 몰래 와서 좀 편지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하얀 바켓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담아가지고 이사 갈 때마다 버리지 않고 막 이렇게 옮기는 그런 제자님 오면서 나는 왜 이걸 버리지 못하고 할까? 저를 하게 한 그런 큰 이유, 밑거름이었다는 거죠. 그럼 그것들을 수업이다. 너 열심히 노력한 그거 그냥 이렇게 취급당하는 게 싫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학교에서 이루어진 선생님들의 그 수업을 교육과정 운영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되고 그 교육과정 운영을 담을 그릇이 무엇이면 좋겠을까? 교육과정 재구성, 주제통합학습, 교과통합학습, 프로젝트 수업 이런 말보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저에게는 아주 큰 지금 이해되는 크게 이해되거든요. 다 이해되는 입장인데 공적인 이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게 선생님들 중에서 현상적으로 학교 교과, 스쿨 서브젝트라는 용어,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이걸 학교 교과로 하자라고 해서 이제 교육청 입장에서 그것을 지원하는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과목 시도는 교육과정의 처방적 관점에서 벗어나 학교가 학생들의 발달 특성과 흥미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국가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국가사회 요구에 대응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넣기 어렵게 제가 이따가 까먹었습니다. 국가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국가사회 요구에 대응하여 교육과정에 넣었던 처방 관점은 점점 교육과정에 요구하는 양이 많아져 정작 학생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게 합니다.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주체가
즉 교사죠. 그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사라고 전제할 때 지역교육 과정은 처방 관점을 벗어나 학교에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체계화하여 일반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고민했습니다. 이런 접근은 국가교육 과정이 담지 못하여 학생과 지역의 요구가 담긴 지역 학교 교육 과정에 학교 교과목이라는 명칭을 붙이자는 제안의 정당성과 타당성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에 의해서 무수히 개발 운영되는 교육과정 조직을 대표하는 범주의 이름으로 학교 교과목이라는 장명을 선택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의 교과별 내용을 교사가 설정한 의도나 목적에 따라 달리 묶거나 통합하거나 재구성한다면 이렇게 묶이거나 통합한 내용의 범주명을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이라는 기존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할까? 질문합니다.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선생님, 여기 초등 선생님들이 많으실 것 같기 전제하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어떤 것들은 40분 수업을 하는데 10분은 국어적 내용이 있고 10분은 수학적 내용이 있고 10분은 사회적 내용이 있고 10분은 미술적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교과를 가르칠 거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선생님은 어느 시간에 배치하시겠습니까? 국어 시간에 하시겠습니까? 음악 시간에 하시겠습니까? 그걸 증빙하기 위해서 표를 막 쪼개갖고 만들어가지고 이것은 뭔 시겠다고 자기 시간을 이렇게 증명하는 거, 그런 것들을 20년 동안 해온 저로서는 이건 좀 타당하지 않다. 예,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것들을 그러면 통으로 묶어서 시술을 증명하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상위 개념으로 학교 교과목이라는 이름을 넣고 학교 교과목이라는 이름을 묶어서 선생님들이 그 범주명을 정하죠. 밑에 범주명 이름을 정하면 그것들이 그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교육과정 자율권의 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차원에서 학교 교과목이라는 이름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학교는 교사들에 의해서 지역사회와 학생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조직으로 분과적 접근도 있을 수 있고 통합적 접근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또 프로젝트적 접근도 있을 겁니다. 교육과정 조직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 내용의 다양한 묶임에 따라 학교만의 적절한 다른 이름을 만들어 붙이면 됩니다. 이때 학교 교육과정 영역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교육과정 조직은 장명을 기다리는 범주명이 되고, 이렇게 각각의 이름을 가진 지역학교 기반 지역이나 학교 기반 교육과정을 교육청은 학교 교과목이라는 포괄적인 범주로 이름을 붙여서 학교의 자유로운 교과과정을 보호해주면 어떨까 상상을 합니다. 국가는 이해 당사자들의 단위가 너무 커가지고 변화에 큰 어려움을 갖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변화는 작은 단위에서 실천 가능한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지혜로울 수 있다고 제가 한 50년 살아오면서 느끼는 겁니다. 국가보다는 지방정부, 교육청 차원에서 교사를 수동적인 교과 사용자로 방치하지 않는 것이 지역사회와 학생들의 필요에 의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사가 교육과정을 소유하는 장치를 주어 그들의 상상과 상징, 그리고 상상과 상징이 실제가 되는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은 결국 국가가 요구하는 창의적 교육 과정을 위한 상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교과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저는 국가도 손해가 아니다, 학문자도 손해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광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교육과정을 담는 그릇이 국가가 말하는 교과였고요. 국가적 상황에 대한 게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교육과정이라는 건 지역적 상황입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광역 단위의 전라북도에 있던 상황을 담는 그런 총론이라고 하죠. 그런 철학이나 뭐 배경 그런 걸 담는 그릇이 지역교과가 되는 거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적 상황을 담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걸 학교 교과라고 합니다. 근데 학교 교과라고 하지 않고 그러면 교사 교과목이라 하면 안 되냐 했을 때 문제가, 그러면은 그 교사가 가지고 있는 외부적인 시각에서 그러면 선생님들이 니들 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려고 그러냐 라고 했을 때 국가교과, 지역교과,
학교 교과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범주명을 묶어서 하면은 좀 더 외부적으로 설득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학교 교과목을 이름을 가지고 선생님들의 교사교육 과정, 또 물론 교사교육 과정이 지역 교과도 선생님들이 개발하는데 참여하시니까 포괄할 수 있습니다. 학교 교과목으로 보호해 주는 것,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교육청에서 하는 일은 지금 초중등교육법 초등등교육법 23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3조 1항에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 교육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사망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문구가 국가도 교육부 장관도 기준과 내용을 정하고 교육감도 기준과 내용을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준과 내용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준과 내용이 무엇일까? 이걸 해석해가지고 지금 그 행정고시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교육과정 고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또 시행령에 대통령령에 교과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되게 언밸런스적이다. 균형이 맞지 않는다. 차기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기준과 내용을 정해서 그걸 학교의 자율권으로 돌려주는 것,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사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주는 것, 보호막을 쳐주는 것, 그것이 교육청에서 현재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현재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실천의 과정 속에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그걸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